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죠. 채권 중에서도 개별 채권을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개별 채권은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알아두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순매수한 금액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8월까지만 집계한 것만 해도 실험 3조가 넘습니다. 이미 작년에 2배 이상 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선택해 보세요. 배당금 4%랑 채권이자 5%.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손이 가시나요? 요즘 주식시장이 마이너스고 채권이자가 높으니까 채권에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태죠. 주식으로 인해서 계속된 하락으로 지친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경제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물가를 잡겠다고 난리죠. 금리 인상 또한 2023년까지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계획을 한 걸 봤더니 2023년 3월 4.75 피크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금리를 내릴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2024년에도 4%대 기준 금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1, 2년은 주식시장이 피해를 입겠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채권을 왜 투자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채권의 장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개별 채권 투자 구조를 볼 건데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서 4% 1년 만기 채권을 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채권은 분기마다 이자를 주죠. 그래서 10만 원이 따박따박 내 계좌에 꽂히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데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겠죠.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1,000만 원이 90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 1,0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4%의 이자를 받고 원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구조죠. 반대의 경우는 1,1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도해도 좋습니다. 3번의 이자를 받았으니까 3%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고 시세 차익으로 1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3%의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중간에 올라가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채권으로 수익이 발생하려면 금리 하락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채권을 모아가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을 투자한다는 건 기준금리 인하 때에는 채권 이자 수익으로 4에서 5% 챙길 수 있다는 거고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매도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으로 5에서 10% 내로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손실 위험이 적다는 거죠. 3분기 연속 하락장을 겪으면서 지친 투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순매수했죠. 100조 넘게 엄청난 자금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주가는 하락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채권에 엄청난 개인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안정성이 높지만 반대로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기회비용을 크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타점이 찍히는데요. 채권은 안정적이고 주식은 위험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권 이자가 높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죠. 주식과 견줄만 하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가만히 있을까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거품이 빠진 상태죠. 그 말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맞는 선택일까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년, 2년 투자할 생각이라면 채권을 고려해봐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주식이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좋은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정말 좋은 투자가 됩니다. 종목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지수 추종 ETF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이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가 개별 채권 하는 게 어울릴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금 이자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개별 채권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한 3에서 4% 받던 걸 4에서 6%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쓸 목적이 있는 돈이 있죠. 앞으로 1년 안에 나는 이사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목돈을 모아놔야
될 겁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개별 채권에 투자하면서 만기일을 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주식에 너무 100% 몰빵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과 채권으로 양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산 배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개별 채권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했다면 꾸준히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 투자할 때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신용등급, 수익률, 만기일 이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신용등급은 A 이상이고 수익률은 당연히 높은 게 좋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만기일입니다.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만기일을 넘으면 중간에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을 꼭 챙겨보시고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별 채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매수할 때 핸드폰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간단히 볼게요. 키움증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별 채권 한국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A급 이상이죠. 세전 수익률을 봤더니 5%가 넘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잔존일수라고 있죠. 이 채권은 1년 112일이 남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자 지급 주기가 있는데요. 보통 3개월마다 주는데 한국전력은 6개월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을 보고 내가 만기일까지 꼭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채권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증권사를 꼭 비교하는 게 좋은데요. 비슷한 채권이라도 증권사마다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전력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에셋, 키움증권, 삼성증권입니다. 만기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익률을 보면 진짜 다르죠. 다양하게 확인해보고 내 만기일이랑 수익률을 체크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이 한 열흘에서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수익률이 0.2에서 0.5%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든 간에 여러 가지를 깔아놓고 서로 비교하고 투자할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품 파는 게 아니라 손품을 팔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자면 개별 채권 중에서 단기 상품이 있습니다. 내가 한두 달 안에 1억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너무 아깝죠? 그럴 때 단기 채권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채권을 키움증권에서 봤더니 한 20일에서 50일 정도 되고 이자는 4% 수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금 만기가 돼서 탔는데 2개월 있다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럴 때 단기 채권이 딱 맞겠죠? 목돈이 잠깐 내게 거쳐가는 분들은 단기 채권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채권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MTS로 이것저것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보다 보면 수익률 높은 상품 중에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잔존일이 한 5년 정도 남았고 수익률이 6.5%죠. 정말 매력적인 이자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자는 다시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주가 하락이 일어나긴 했지만 우상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죠. 최근 5년 동안 이런 떨어진 걸 반영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은 13.7% 올랐고 S&P 500은 9% 올랐습니다. 6% 이자보다 더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 30% 이상 주가 하락한 다음에는 연간 수익률을 봤더니 5에서 10%가 가장 많고 그 뒤에 10% 이상, 20% 이상도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의 하락에 몹시 힘들고 짜증날 수 있지만 이런 고통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이 해야 되지만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산을 자주 옮기고 타이밍을 노리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내 역량보다 더 큰 돈을 주식이란 변동성에 맡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중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금으로 건강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 주장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채권이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꼭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당신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함께 투자 동료로서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오래 재밌고 건강한 투자 하자고요.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